이번 챕터에서는 git 명령어 중에 init, status, add, commit 명령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은 실습 상황을 통해서 각 명령어의 용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습 상황은 특정 폴더를 git 프로젝트로 만들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서 git으로 히스토리를 남겨보는 한 사이클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우선 실습으로 사용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sample1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VS 코드를 열어서 파일 메뉴를 눌러주시고 add folder to workspace 라는 항목을 눌러서 방금 생성한 sample1 폴더를 추가해 주세요. 이제 좌측 상단에 이 Explorer 버튼을 눌러주시면 워크스페이스에 속한 폴더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sample1 폴더가 잘 노출되시면 되는 거고 이 프로젝트를 git 프로젝트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터미널 메뉴에 New 터미널을 눌러주시면 현재 프로젝트 경로로 터미널이 열리게 되는데 pwd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sample1까지의 절대 경로가 잘 노출되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고 혹시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cd 명령어를 사용해서 해당 폴더로 이동해 주시면 되세요. 윈도우에서는 sample1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 탐색기 주소창에 주소를 복사해 주시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맥에서는 파인더에서 해당 폴더에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옵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경로 이름을 복사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 이걸 선택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 폴더의 경로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번 챕터에서 첫 번째로 사용해 볼 명령어인 git init을 사용하시면 git 프로젝트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git 프로젝트로 설정하기 전에 다른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직 git 레포지토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제 git init 명령어를 사용해서 엔터를 쳐서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이런 내용의 이제 메시지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성한 sample1 폴더에서 일어나는 변경사항을 git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git 프로젝트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파일을 하나 생성하고 변경사항을 git에 기록해 볼 텐데요. 우선 VS 코드의 익스플로러 영역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볼 건데 module1.txt라는 파일 이름으로 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모듈 1의 첫 번째 수정사항이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파일 오른쪽에 점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수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표시가 사라지니까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명령어인 git status를 사용해 볼 차례인데, git status는 현재 프로젝트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혹은 기록을 대기 중인 파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git status를 터미널에 입력을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untracked files라는 부분을 보시면 모듈 1.txt 파일이 노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 이 파일에 변동사항이 있다 라는 거를 의미해요. 그럼 이어서 git add 명령어로 모듈 1.txt 파일을 기록 대기 상태로 만들어 볼 건데,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은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좀 포커스를 둬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it add module 1.txt 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git status를 다시 입력해 보시면, 제가 대문자를 지금 소문자로 잘못 입력했네요. 네, 다시 git add module 1.txt 파일을 커맨드를 실행해 주시고 git status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는 changes to be committed 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록색으로 이 파일 이름 표시가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록 대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으로는 이 모듈 1.txt의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commit 명령어를 사용해 볼 텐데요. commit 명령어는 git commit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냥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그 빔 편집기를 통해서 이제 편집을 하시게 될 건데, 이 빔 편집기도 명령어가 여러 개 있어서 지금 당장 이런 상태로 보기보다는 이제 메시지라는 옵션을 주면은 이런 편집기를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커밋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m 이라는 옵션 플래그를 달아주시고, 첫 번째 변경 사항이라는 커밋 메시지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git log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가 남긴 커밋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어서 다음 챕터에서는 방금 진행한 내용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사용한 명령어 중에 커밋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커밋은 전체 강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git 시스템에서는 특정 시점을 기록한 단위를 커밋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자서 작은 프로젝트를 개발할 땐 커밋을 대충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협업 관점으로 들어가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슨 파일을 수정했는가, 동일한 파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수정하는 충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시점으로 롤백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사용하고, 추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게임에서 특정 주기마다 버전 업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서비스 레벨에서의 버전도 결국은 특정 커밋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커밋을 하지 않을 거면 굳이 git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커밋을 잘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커밋을 남겨야 잘 남기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주제는 지금 시점에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어서 우선 개발과
협업에 필요한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 사이클이 완료되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커밋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가서 앞 챕터에서 커밋을 남기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앞 챕터에서 커밋을 남기기 위한 과정 중에 빨간색 글씨와 초록색 글씨로 파일 이름이 보였던 게 기억나실까요? Git 시스템에서는 파일을 untracked, unmodified, modified, staged라는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상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ntracked는 Git 시스템에 의해서 파일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unmodified는 커밋된 이후로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modified는 커밋된 이후로 파일이 수정된 상태, staged는 커밋 대기 중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고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 챕터에서 생성했던 샘플1 폴더를 기준으로 실습을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네, 다시 VS 코드로 돌아와서 앞 챕터에서 진행했던 샘플1 폴더 환경을 기준으로 이어서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 그 git 스테이터스를 터미널에 한번 쳐보시면 아무런 변경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뭔가 변경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뭐 파일을 수정했거나 아니면 추가했거나 혹은 삭제하셨거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다시 실습 환경과 동일하게 돌려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상태 중에 언트랙드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트랙드는 Git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쉽게 언트랙드 상태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module2.txt라는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해주고 module2의 첫 번째 수정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git status를 쳐보시면 untracked 파일즈에 module2.txt라는 파일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Git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대체 관리되고 있는 것과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unmodified랑 modifie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차이에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unmodified의 경우는 사실 커밋된 이후로 수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듈 1.txt가 사실 저희가 첫 번째 변경사항이라는 커밋을 남긴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수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unmodified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커밋을 새로 한번 만든 다음에 뭐 다시 이제 변경사항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또 unmodified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모듈 1.txt 파일에 수정사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본문의 내용을 첫 번째 수정사항에서 두 번째 수정사항이라고 변경을 한 다음 다시 git 스테이터스를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 이라는
이제 항목에 module 1.txt가 modified라는 상태로 이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onThread랑 이 modified 상태랑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변경 사항을 초기화하는 git 명령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아시겠지만 이제 모듈 1의 본문을 수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듈 2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이 친구는 이제 modified 상태이고, 이 친구 모듈 2 같은 경우는 이제 untracked 상태인데, 이 초기화 명령을 실행했을 때 모듈 1.txt의 수정사항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모듈 2의 경우는 뭐 본문의 내용이 전혀 변경이 되었다던가, 혹은 이제 파일이 원래 없던 상태로 돌아갔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없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라기보단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차이. 말씀드렸던 대로 언트랙드 상태는 git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이 파일에 무엇을 변경했는지, 혹은 이제 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트래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초기화 명령어를 수행을 했을 때 이 언트랙드 상태에 있는 모듈 2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래킹 되고 있던 이제 unmodified였던 상태의 unmodified 상태였던 모듈 1 파일의 경우는 이제 modified 된 것을 이제 git이 감지를 했다가 그것을 다시 초기화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 변경 사항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git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혹은 관리되고 있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거라고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어서 모듈 1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를 치시면 방금 직전에 보셨던 상태랑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git add라는 명령어를 다시 사용을 해볼게요. git add는 앞전 챕터에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untracked나 혹은 이제 modified 된 파일을 스테이지 상태로 변경을 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untracked 파일인 module2.txt를 이 스테이지 상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git add 명령어를 통해서 module2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 다시 git status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에 changes to be committed 라고 해서 이제 초록색 글씨로 module2.txt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뭐 앞전 챕터에서는 하나의 파일로만 이제 실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빨간색에 대한 정보가 뭐 크게 이제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이 스테이지드라는 상태가 커밋 대기 중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글로만 봐서는 사실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제 커밋을 할 건데 모듈 1의 변경사항은 아직 커밋을 하지 않을 거고, 이제 모듈 2의 변경사항, 즉 새로 파일이 추가된 것은 커밋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밋 메시지에 모듈 2의 첫 번째 수정 사항이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듈 2라는 게 unmodified 상태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파일을 수정했을 때도 이 스테이터스를 쳐보시면 untracked 상태로 구분돼서 이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 stages not staged for commit,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 이라는 이제 modified 상태로 동일하게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변경사항을 초기화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쉽게 예상이 되시겠지만 두 파일의 변경사항 모두 초기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은 지금 초기화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사항이 다시 없어지게 만든 다음에 git 스테이터스를 쳐봤는데 기대하신 대로 지금 아무 변경사항이 없다라고 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module2.txt 라는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됐을 때 git 스테이터스를 쳐보시면 지금 deleted 상태라는 걸로 이제 module2가 표시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으로 노출된다는 것은 이제 modified 상태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공식 문서에서는 modified에 대한 이제 도식화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변경사항을 초기화한다라고 하면 다시 파일이 복구가 되는 것도 관찰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항은 모듈 2로 돌아가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모듈 2의 두 번째 수정 사항이라고 변경을 해놓고 git 스테이터스를 쳐보시면 지금 modified 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module2.txt 파일을 다시 스테이지로 올렸을 때 앞으로 스테이지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git add 명령어를 사용한다 라고 간주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 다시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면 지금 스테이지드 된 상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module2 파일을 다시 수정하게 되면 재밌게도 이 modified 상태랑 staged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말인즉 사실 이 staged랑 이 modified 그리고 커밋이 된 각각의 상태에 대한 그 시점의 기록을 git이 다 구분해서 알고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하게 되면 이 노출되는 모습은
스테이지에 있던 거는 커밋이 된 상태로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이 파일이 뭐 커밋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다시 저장한 이 첫 번째 수정 사항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모듈 2가 모디파이드 상태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은 수정사항을 다시 초기화해주고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수정사항, 즉 커밋이 된 상태의 모습이 보인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거를 다시 세 번째 수정사항이라고 변경을 하고 이 모듈 2를 다시 스테이지에 올려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수정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고 직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테이지 상태랑 모디파이 상태를 공존하게 만들어 주고요. 보여드리려는 거의 핵심은 지금 이 스테이지드에 있는 이 모듈 2는 이 모양이고 모디파이드에 있는 상태는 사실 원래 커밋으로 남아있던 형태랑 동일한 그런 상태라고 라고가 아니라 동일한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스테이지로 올려주시면 아무 변화가 없다 라고 깃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똑똑하게도. 그래서 이제 좀 이 각 네 가지 상태를 설명드리면서도 좀 한번 중요한 포인트로 집어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에 올라간 상태와 모디파이드인 상태와 실제로 커밋이 된 파일의 상태 그것들이 이제 모종의 이제 공간 안에서 각자의 이제 그 공간에 서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 그리고 깃이 그것을 이제 똑똑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포인트로 한번 집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원리에 대해서는 뭐 이번 강의에는 아마 다루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해 주시면서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우선은 커밋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었고요. 그리고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뭐 실습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아마 이 라이프 사이클 도표라고 할까요? 이 흐름이 각 이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일 때 다른 상태로 변화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 챕터에서는
커밋에 관련된 몇 가지 커맨드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선 챕터에서는 add나 commit 명령어를 사용해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변경사항들을 확인하거나 다시 되돌리는 명령어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일에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는 diff 명령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명령어를 소개하기에 앞서 앞 챕터에서 untracked, unmodified, modified, staged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파일이 수정된 상태, 즉 생성됐거나 수정됐거나 삭제돼서 git status 명령어를 쳤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는 상태를 unstaged, 그리고 add 명령어로 추가가 되어서 커밋 준비가 된, 즉 git status 명령어를 쳤을 때 초록색으로 보이는 상태를 staged라고 부를게요. VS 코드로 돌아와서 모듈 1을 우선 아무렇게나 수정해주고 모듈 2도 아무렇게나 수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git diff 명령어를 쳐주시면 이렇게 수정된 사항을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이 빨간색이 수정 전의 상태이고 이 초록색이 수정 후의 상태, 즉 현재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 수정 사항인 모듈 1.txt에 수정되기 전과 수정된 후의 시점과 이 모듈 2의 모듈 2.txt 파일의 수정 전과 수정 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인 거죠. 물론 당연하게도 git diff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특정 파일에 대한 수정 사항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diff 명령어만 실행했을 땐 unstaged 상태에 있는 파일들만 비교되는데요. 만약에 스테이지에 올린 상태라면 staged라는 옵션을 추가해서 실행을 해줘야 그 변경 사항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정한 이 파일을 git add 명령어로 스테이지에 올렸을 때 git diff를 입력하시면 아무 실행 결과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git diff에 staged라는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아까처럼 변경 사항을 보실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git status를 입력을 해보시면 지금 두 파일이 다 스테이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모듈 1을 추가로 수정을 하고 스테이터스를 다시 쳐보시면 이제 모듈 1이 스테이지 상태이면서 unstaged인 상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상태가 분리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 챕터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git diff를 입력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스테이지들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스테이지들을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가장 이제 최근에 남겼던 커밋을 기준으로 스테이지에 올라간 상태와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diff를 입력해서 unstaged에서의 diff를 변경 사항을 확인을 해보시면 AAA까지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CCC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unstaged, staged, committed 상태에 대한 스냅샷이 이제 각각 관리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AAA를 입력했던 첫 번째 수정 사항에서는 diff를 입력했을 때
실제로 스테이지 상태가 비어있기 때문에 커미티드에 해당하는 이제 작업 내용과 비교가 되어서 이제 AAA가 표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add 명령어로 이 모듈 1 파일을 스테이지에 올렸을 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 상태에서 이제 커미티드로 비교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직전에 보셨던 상태인 unstaged, staged, committed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committed 스냅샷과 staged 스냅샷이 비교가 되고 있고요. staged 스냅샷과 unstaged 스냅샷이 비교가 돼서 각각 이렇게 diff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실 매번 이렇게 터미널에 diff 명령어를 쳐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힘든 행위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그 IDE에서는 이런 변경사항이 있는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VS 코드 같은 경우는 이 파일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 오른쪽 상단에 Open Changes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어떤 수정사항이 있는지 IDE 상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내비게이터에 있는 이 세 번째 소스 컨트롤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Staged Changes 그리고 Changes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파일 단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손수 명령어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지드에 있는 changes에서는 모듈 1이 이제 AAA가 추가됐다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unstaged 여기서는 이제 changes라고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CCCC라는 내용이 이제 사실은 staged에 있는 이 모듈 1과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걸로 이제 초록색 라인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다음 명령어로 나아가기 앞서서 다시 익스플로러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변경사항을 커밋을 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변경사항을 스테이지에 넣어주시고 git commit, 그리고 메시지 옵션 플래그를 넣어주시고 diff를 확인해 봤어요 라고 이제 커밋 메시지를 입력을 해줄게요. 다음은 git log 명령어를 알아볼 건데요. git log를 입력하시면 커밋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방금 저희가 이제 새로 커밋을 남겼던 이 diff를 확인해 봤어요 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 요 커밋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 저희가 이제 실습 진행하면서 남겼던 커밋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살짝 눈여겨 봐주시면 좋은 건 이 커밋 옆에 이 특이한 이제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 이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커밋 아이디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지만 뭐 특정 커밋을 되돌린다거나 혹은 이제 특정 커밋으로 되돌아간다거나 혹은 이제 뭐 이런저런 명령을 수행할 때 이 아이디를 기반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많아서 git 로그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를 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렇게 목록이 한두 개가 아닐 때는 뭐 편집기로 들어간 것과 동일한 상황이어서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하시면은 사실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콜론을 입력하고 소문자 Q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커맨드 창으로 나와지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로그만 보는 게 이제 특정 커밋 아이디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사실 어떤 이제 그 커밋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었는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p 플래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git log -p를 입력을 해주시면 특정 커밋에 어떤 수정 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것들을 수정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IDE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콜론 Q를 입력을 해서 리스트 상태에서 나와 주시고 다시 이 좌측에 있는 소스 컨트롤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커미츠라는 게 그룹이 되어 있는데 이걸 펼쳐서 눌러주시면 각 커밋들의 목록이 여기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커밋을 누르고 이 커밋에 이제 어떤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어떤 파일들의 변경 사항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을 누르면 저희가 이 커밋의 시점에 어떤 파일에 어떤 것들을 수정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명령어를 이제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개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좀 IDE의 그런 파워를 훨씬 더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익스플로러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변경 사항을 되돌리는 git restore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 커맨드 창을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 이 명령어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mod2 텍스트 파일에 임의의 변경 사항을 만들고 git status를 입력을 했을 때 여기 use git restore file to discard change in working directory 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git restore 그리고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너는 이 변경 사항을 되돌리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도 이미 가르쳐 주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 수정 사항을 스테이지에 올린 상태더라고 하더라도 git status 명령어를 쳐보시면 이거 너 onstage로 바꾸려면 git restore unstaged 입력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해 라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module2 텍스트 파일을 unstaged 옵션을 넣어서 리스토어를 해주시면 unstaged 상태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수정을 해서 다시 스테이지로 올리고 커밋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 변경 사항이 좀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 이제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리스토어 명령어로 파일을 아예 되돌리실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실은 이것도 그 IDE를 통해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새로운 수정사항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 소스 컨트롤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changes에 이 갈고리 모양 같은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수정사항이 다시 복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스테이지 된 상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이제 스테이지에 있던 사항이 언스테이지드 상태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게 스테이지드 되는 상태인 거고, 그렇지 않고 갈고리를 눌러주시면 다시 수정 사항이 복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뭐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 갈고리를 눌렀을 때는 진짜 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뭐 스테이지 된 상태에 있는 거를 언스테이지드 상태로 바꾸는 거는 사실 내가 작업한 수정 사항이 계속 그 파일에 남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언스테이지드에 있는 것을 아예 되돌리는 행위 자체는 이제 내가 작업한 모든 사항을 이제 기세 그 히스토리 관리 영역에서 아예 잃어버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때는 좀 주의해서 고려를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특정 커밋 작업을 되돌리는 git revert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이 unsstaged 혹은 staged에 무언가 있다면은 다 되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리버트 명령어를 좀 사용하기에 앞서서 커밋을 하나 찍을 건데, 뭐 module2 텍스트 파일에 사실 커밋이 되면 안 되는 작업 사항이라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커밋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잘못된 하면 안 되는 커밋,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git 로그를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하면 안 되는 커밋이라는 작업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는데, 우선 리버트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려면 이 커밋 id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면 안 되는 커밋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이제 동작을 해볼 건데, git revert revert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commit id를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커밋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되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려던 일은 사실 커밋을 되돌리려고 이 리버트 명령어를 사용을 했던 건데, 오히려 새로운 커밋을 입력하라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Git을 가지고 협업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그 이전 커밋을 날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혹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를 ABC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치 제가 이제 친구들과 이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같이 저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10대에 있었던 일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 좀 약간 시간에 관련된 영화를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제 지금의 현재가 어떻게 바뀔지, 혹은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의 현재의 모습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어지는 약간 뭐 이제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리버트 명령어는 그 커밋을 아예 되돌리는 게 아니라 그 커밋이 없었던 시절의 코드로 돌아가는 커밋을 남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w q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 커밋이 저장이 되는 건데,
아니면은 이 소스 컨트롤에 가서 이 GUI를 활용을 하셔서 커밋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커밋을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로그를 보시면 이 리버트로 커밋이 생긴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커밋이 그대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음은 리버트처럼 커밋에 있었던 작업을 되돌리는 커밋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커밋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히스토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git reset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셋의 예시를 좀 들기 위해서 뭐 좀 잔잔한 커밋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cccc라는 내용을 모듈 2에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커밋을 하고, 커밋 메시지는 리셋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로그를 보시면 리셋 커밋이 잘 생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리셋 커맨드를 입력을 하실 때는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시점에 커밋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리셋 커밋을 없애고 싶으시면 이제 이 리버트 했던 커밋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셔야 이 시점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t reset 요 리버트 커밋에 대한 커밋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리셋 커밋을 남겼던 게 이제 언스테이지에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리셋에는 옵션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이 커밋을 좀 반복적으로 남기면서 예시를 좀 들어볼 건데요. 다시 리셋 커밋을 남기고 로그를 봐주시면 아까와 같은 상태로 돌아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버트 커밋을 기준으로 git reset 하고 이제 옵션을 믹스드 혹은 이제 소프트 혹은 하드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믹스드는 이제 기본 옵션이어서 저희가 이 믹스드 없이 그냥 리셋 명령어를 쳤을 때랑 동일한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커밋을 남겨주신 다음에 소프트 옵션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이 제가 작업했던 내용이 리셋되면 되지만 스테이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하드 옵션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이 명령어는 사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변경사항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하드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커밋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서 이제 깃의 그 히스토리 관리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리셋은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버트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이제 미래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제 좀 추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만약에 모듈 2의 세 번째 수정사항이라는 걸 만들어서 커밋을 남기고 나중에 이
하면 안 되는 커밋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나는 이 과거로 가기 위해서 reset 명령어로 돌아갔다 라고 하면 지금 이 diff를 확인해 봤어요. 이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모두 잃어버리게 됐죠. 뭐 특정 조건만 만족된다면 사실 이것을 복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협업 상황이 되면은 사실 과거로 가는 행위를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돌려야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뭐 심지어 그냥 리버트도 잘 사용하지 않고요. 되돌아갔어야 하는 그 시점의 코드를 그냥 새로 반영을 해서 신규 커밋을 남기는 식으로 좀 작업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뭐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뭐 어떻게든 복구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그 꼬인 것들을 다 풀 수 있는데, 사실 투자 대비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실무를 하다 보면. 왜냐면은 저희가 그 얽히고 설킨 것들을 푸는 시간에 사실 뭐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거나 혹은 리팩토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버그를 잡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이제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에 의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있으나 협업 상황에서는 최대한 좀 음, 뭐 예전에 잘못 수정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차라리 미래의 커밋으로 반영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해서 파일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나 커밋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태까지는 혼자서 개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명령을 알아봤다면, 다음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업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GitHub에 가입해 볼 텐데요. 우선 GitHub은 간단히 말하면 Git 프로젝트 전용 원격 저장소예요. 일종의 구글 드라이브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작업한 내용을 매번 단톡방으로 전달한다던가 수정할 때마다 최최종 파일 같은 걸 만드는 대신 드라이브에 생성한 문서를 공유해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능처럼, 개발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작업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원드라이브가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이지만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Git 프로젝트 저장소를 서비스하는 곳으로는 GitHub 외에도 GitLab, 비트버킷 등이 있고, 각 저장소에 따라서 기능을 지칭하는 용어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다 같은 내용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대중적인 GitHub을 기준으로 원격 리소스 관리와 협업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로 가셔서 검색창에 GitHub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최상단에 나오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GitHub 같은 경우는 종종 이 랜딩 화면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브랜딩 같은 게 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github.com으로 잘 진입하셨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할 건데, 우측 상단에 사인 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입이 진행이 돼요. 우선은 이메일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중복된 이메일이 있으면은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시게 될 건데,
만약에 본인 메시지라고 하시면은 리셋 패스워드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미 가입한 적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로그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뭐 비밀번호를 필요하신 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저네임을 입력을 할 건데 뭐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커밋 기록이라고 하죠. 거기에 남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조금 충분히 고민을 해보신 다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유저네임이 이미 있어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또 중복되는 경우에는 뭐 다른 거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입력을 하면은 컨티뉴가 활성화가 되는데 일단 강의를 위한 닉네임을 새로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소식을 받겠냐 뭐 그런 얘기라서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굳이 안 할 건 없으니까 체크를 하고 컨티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로봇인지 확인하는 요 작업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통과를 해주시면 메일로 이제 인증 코드가 전달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메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깃허브에서 새로운이 아니라 이 사인인 코드가 발급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로그인을 시도할 수 있게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제 뭐 프로필 정보에 대한 뭐 이제 설문지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굳이 지금은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스킵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우선은 가입은 완료가 된 거예요. 이어서 저희 프로젝트를 이제 뭐 업로드 하거나 혹은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저장소를 하나 만들 건데 깃허브에서는 그런 저장소 단위를 레포지토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측에 초록색 버튼 보시면 Create Repository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레포지토리 이름을 먼저 지어줄 건데요. 아무래도 실습 상황이다 보니까 레포지토리 이름까지는 좀 같은 걸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코딩을 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아무래도 실습 상황을 가정할 거다 보니까 뭐 자동차를 만드는 뭐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긴 할 건데 그런 의미로 레포지토리 네임을 카라고 지어볼게요. 그리고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예전에는 그 유료 사용자만 프라이빗을 만들 수 있었어요. 퍼블릭은 이제 항상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개인적인 프로젝트 작업을 하신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사실 깃허브를 이용하기가 좀 꺼려졌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서 프라이빗으로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사실 퍼블릭에 접근하는 거는 뭐 프라이빗을 할 줄 아시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어떤 회사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회사 자산들은 보통 프라이빗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라서 프라이빗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에 있는 이 아래 사항들은 뭐 당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Create 레포지토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포지토리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레포지토리의 주소가 될 텐데,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실습 내용을 이 레포지토리에 올릴 거라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레포지토리에 접근하는 방법은 뭐 만약에 이제 GitHub에 처음 들어오시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좌측 레포지토리스라는 곳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메뉴 같은 거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Your Repositories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이 페이지를 놓치셨다라고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긴 한데 VS 코드로 돌아가셔서 SSH key gen 하고 -t ed 25519 하고 하이픈 대문자 C 하고 이제 GitHub 가입하셨을 때 입력한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GitHub에 이제 보안 정책 같은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계속 강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키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뭐 등록을 해줘야 이제 뭐 인증된 사용자로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좀 번거로운 작업들이 생겼는데 그 작업을 수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커맨드를 수행해 주시면 뭐 키 파일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력 단계가 나오는데, 뭐 굳이 입력을 안 하시면 요 이름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밀번호 같은 거를 입력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뭐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막 뭔가 뭐 저희가 레포지토리에 코드를 올릴 때 그 패스워드를 매번 또 쳐야 되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냥 패스워드를 정의하지 않는 편인데, 뭐 그래도 좀 뭔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력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이 단계가 맞춰지면은 이렇게 파일이 생성됐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id 언더바 뭐 어쩌고 저쩌고 .pub 이라는 파일인데요. 이 pub은 뭐 공개 키라는 뜻인데, 뭐 암호랑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cat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의 경로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셔서 커맨드를 수행을 해주시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잘 복사를 해주시고 GitHub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GitHub에서 다시 우측 상단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세팅즈로 가신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이제 SSH and 뭐 GPG keys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new SSH key를 눌러주시고 아까 복사한 그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타이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PC마다 이제 등록을 해줘야 뭐 그 PC가 이제 인증된 나의 PC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다 라는 정도로 뭐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타이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M2 프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종류를 뭐 입력을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줄게요. 그래서 컨펌 패스워드 해주시면은 이렇게 등록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GitHub 세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레포지토리를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새로 알아보도록 할게요.